안녕하세요. 최신 AI가 분석한 연구 결과와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쩌면 놓치고 있을 장 건강과 다이어트의 깊은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우리 몸속의 그 작은 생태계,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생각보다 체중 조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아요. 이 주제를 고른 이유도 사실 그 2025년 웰빙 트렌드 중에 장내 미생물과 체중 조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유산균은 다이어트, 뭐 이런 키워드가 엄청 인기고요. 아, 그렇죠. 관심들이 많으시죠. 네. 무엇보다 장 건강은 뭐랄까 식단이나 생활 습관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유산균 제품 선택 같은 것과도 바로 연결되니까 관광이랑 뷰티에 관심 많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좋은 접근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 체중에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장내 미생물과 체중의 기본적인 관계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리 장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얘들이 소화나 면역 같은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네네. 근데 여러 연구들을 보면요. 비만인 분들과 정상 체중인 분들 사이에 이 장내 미생물 구성이나 다양성이 좀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미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게 비만과 관련이 깊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아, 다양성이 줄어드는 게 핵심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체중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냥 소화만 돕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크게 한 세 가지 경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흡수 조절이에요. 우리가 소화 못 시키는 식이섬유 같은 걸 예를 들어 박테로이데스 같은 특정 미생물이 분해해서 단쇠지방산, SCFA라는 걸 만들거든요. 아, SCFA. 그거 자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직접 얻지 못하는 추가 에너지를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셈이고 또 이 과정 자체가 우리 몸의 에너지 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SCFA가 지방 축적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도 한다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메커니즘인데요. 이 SCFA가 단순 에너지원이 아니라 지방 세포나 신경계에 이제 그만 저장하고 에너지를 좀 써라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오, 신기하네요. 그런데 비만인 경우에는 이 SCFA 만드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신호 전달 체계가 좀 둔감해져서 이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힐 수 있다. 뭐 이런 가설이 힘을 얻고 있죠. 에너지 흡수는 늘리고 지방 축적 브레이크는 약해지고 그럼 세 번째는 그 염증이랑 관련된 거였죠? 맞습니다. 바로 만성염증하고 장누수 문제예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져서 예를 들어 프로테오박테리아 같은 좀 해로운 균들이 늘어나면 장 점막이 좀 느슨해지고 투과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걸 장누수라고 하죠. 아, 장누수. 네. 이때 이제 LPS 같은 세균 독소가 혈액으로 쉽게 흘러 들어가고 우리 몸은 이걸 침입자로 여겨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염증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복부 지방 축적까지 유도하는 약간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집 방충망이 찢어진 거랑 비슷하겠네요. 벌레가 계속 들어오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여라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이런 개인차를 반영한 연구 결과도 인상 깊었어요. 100명 중 80명이 성공했다는 그 맞춤형 식단 연구요. 네, 맞아요. 그 연구가 참 시사하는 바가 컸죠. 참가자들의 유전 정보랑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개인 맞춤 식단이랑 생활 습관 가이드를 줬더니 6개월 만에 80%가 체중 감량에 성공했더라고요. 80%네요. 대단하네요. 네. 단순히 칼로리만 줄인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식이섬유 종류라든지 염증 줄이는 식품 위주로 심지어 식사 시간까지 조절한 결과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체중만 빠진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특히 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같은 유익균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 아커만시아. 요즘 주목받는 균이죠. 맞습니다. 이 균이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서 연구가 활발해요. 와,
80% 성공률의 미생물 변화까지 정말 개인 맞춤 조건이 중요하군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뭘 해야 할까요? 역시 식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일단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이,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같은 거요. 네네. 그래야 유익균들이 힘을 내서 아까 말한 그 SCFA를 잘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포화지방, 설탕 많은 음식은 장내 환경에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줄이는 게 좋고요. 김치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요? 그럼 발효식품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균 자체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발효 과정에서 좋은 물질들이 생기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다이어트에 다 똑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메타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같은 균주는 체중 감량에 좀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지만요. 네. 오히려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같은 흔히 좋다고 알려진 균주 중 일부는 체중 증가랑 관련될 수도 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헐, 정말요? 그건 진짜 의외인데요. 그냥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유산균, 다이어트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 좀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와, 그럼 제품 고를 때 균주 이름까지 꼭 봐야겠네요. 식단 말고 또 중요한 습관이 있을까요? 네, 규칙적인 운동 역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당연히 전반적인 체중 관리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나 충분한 수면, 이것도 장 건강이랑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어느 하나만 딱 떼서 볼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전반이 장 건강을 통해서 체중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정리하자면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 염증 조절, 심지어 지방 저장 방식에까지 아주 깊숙이 관여하면서 체중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칼로리 계산에만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내 몸속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어쩌면 다이어트 정책이나 북부 비만 같은 고민을 해결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이 곧 건강한 체중 관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개인의 고유한 장내 미생물 프로필에 딱 맞춰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최적화하는 그런 초개인화 영양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다면 미래의 체중 관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기존의 다이어트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잘 몰랐던 장 속 미생물과 체중의 비밀, 이제 조금 더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핏커플 TV는 최신 AI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의 몸과 삶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세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핏커플 TV,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